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1105님, 새벽에 추워서 창문 닫고 잤습니다. 낮에는 덥다는데 환절기 같은 기온,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열대야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네. 좀 있으면 이제 열대야 시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완전 주말에 막 어디 푹푹 찐다는 뉴스가 있었죠. 네, 대비 잘하세요. 제이비가 그렇게 싫어하는 모기는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모기는 이제 늦여름부터 좀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마나 태풍이 오면 싹 쓸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제이비 가끔 제2의 인생을 뭘로 살 것인가 이거 되게 고민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모기 박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저번에 모기 박사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세요? 했죠. 그죠? 그분의 네. 수제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싫어하면서 연구하는 게 엄청 파고들 수 있거든요. 네, 그 박사님 존경합니다. 네. 잘 따를게요. 네. 네, 박상용 님이 베트남 여행 중입니다.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해외여행 중에 시선 집중 듣기인데 드디어 오늘 하나 지웁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근데 거기 모기 더 많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버킷리스트를 하나 지운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죠 모기. 네. 와 진짜 이렇게 환상을 깨네요. 네, 죄송합니다 박상용 님. 현실을 계속 환기시키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네, 전병철님. 네. 애청자입니다. 내일 저희 부부 둘이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을 봅니다. 오. 50살이 넘어서 회사와 살림 공부를 병행하며 어려운 시간 보냈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합격 맛집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같이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신가 봐요. 그럼 공부가 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경쟁 심리가 느껴진다면 도움이 됐겠죠? 궁금하네. 뭔가 좀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쿡 찌르면서 라면 하나 먹고 하자. 쿡 찌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자.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제이비 컨셉인가요? 초치기? 네. 뭐 오늘이 아니라 평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병철님 부부 화이팅. 근데 시험 잘 보세요. 네. 근데 한 명만 붙고 한 명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 초치고래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제이비한테 전염됐어요. 네. 아무튼 화이팅. 그리고 바다농부님이 채소는 저 혼자 크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죠. 국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제이비 달리는 말에 채찍질 부탁해요. 채소에 채찍질하는 얘기는 아니죠. 정부의 채찍질 하라는 얘기겠죠. 그거에 저희가 또 저희의 임무이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채찍질 하러 한번 가보죠.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검찰 출석 사례를 거론하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당에 나설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경전, 삿밭 싸움을 개시를 한 건데요. 내란 특검의 대응도 매우 단호합니다. 박지영 특검보가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비공개 출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전하면서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차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또 다른 차원에서 밀당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경찰 수사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했을 군사 2급 기밀자료인 비화폰 통화 기록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별도 저장 매체에 복제해서 반출한 것이 문제다. 이런 취지의 고발인데요. 자, 여기서 짚을 건 왜 특검 출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고발을 했느냐.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좀 짚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검에 알아서 선 잘 지켜라. 안 그러면 너희도 고발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 아니냐라는 해석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수사 내용 선 지키고 수사 내용 흘리지 말고 이런 거 지금 잼 날린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특검을 졸렬하다고 비판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당당한 모습인가 많은 촌철님들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8998님,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게 당당한 겁니까? 로라님, 당당한데 왜 지하로 들어간대? 라고 물음표를 3개나 보내주셨고, 기억지읒님은 지지자가 볼 수 있게 기자 보고 비키라고 하신 분께서 왜 이번엔 지하로 가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이번에도 지상으로 가면서 지지자들한테 미소 날리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면? 자꾸 이제 당당 얘기하니까 저는 쓸데없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과거 옛날 개그 프로에서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숭구리 당당이라고. 네? 지금 이 시점이요? 네. 갑자기 그게 왜 떠오를까요? 네. 지금 이 시점. 제가 너무 늙었나요?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요. 이동훈님, 지하 주차장을 고집하는 걸 보니 계속 지하 세계에 계시면 좋겠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아니, 지금 촌철님들이 얘기했는데, 아니 법원 출석할 때는 지금 어차피 카메라 세례 받으면 플래시 세례 받으면서 출석하잖아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뭘 또 그럽니까? 뭐가 다른데요, 도대체?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요게 또 밀당욕 잽의 끝이 아닙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놓고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라고 해야 되나? 공방을 좀 벌이고 있어요. 이건 이제 경찰과 이제 공방인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차례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 첫 번째 경찰 소환 통지는 기한이 지난 뒤에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를 제안했지만 일방적으로 묵살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에 경찰이 반박에 나섰는데 1차 출석 요구 관련해서 5월 27일 출석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했고 이와 별개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전화로 출석 요구 내지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나오라고 한 날이 6월 5일이었거든요. 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발을 담글 생각은 없고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 쪽에서 연출하는 장면이 참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왜냐? 12.3 내란 실패 이후 사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막무가내 우기기성 주장을 편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 화병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고검에는 간다. 지하주차장을 열어주는 문제는 현장에서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어떤 촌철님이 그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9시랑 10시가 무슨 차이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밀당이라고. 단 1시간의 차이잖아요. 네. 네, 달콩이님. 꼼수 부리는 데는 도사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김영준님 두더지 게임 좋아하나 봐요. 뿅망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땅님 문제는 지기현 판사 때문 아닙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지기현 판사에 대한 내용도 지금 공수처가 특검 쪽으로 넘겼다는 거죠? 뭐 구속 취소가 안 돼 있으면 구치소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공개 출석을 한 해만 해가지고 밀당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불러서 나 이제 구치소 가서 조사하면 되는 건 아니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오늘 퇴원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거라며 비공개 소환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같은 먹기술을 부리는 부창부수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해석이 있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2019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누나를 앞세워서 집을 사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받아 거래했을 뿐이라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네. 우연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버스가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어제 보도했습니다. 집 매매 과정을 잘 아는 김만배 씨의 한 측근이 전화기를 김만배 씨의 누나가 19억을 주고 윤 전 대통령 부친 집을 사준 뒤 이후 김만배 씨가 취득 경비 등을 포함해 누나에게 19억 5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의 여동생과 아는 사이인 김만배 씨 누나가 윤 전 대통령 여동생으로부터 부친집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김만배 씨에게 이를 전달하니까 김 씨가 내가 사줘야겠다라면서 누나를 내세워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김 씨 누나는 2019년 4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5차례에 나눠서 매매 대금 19억을 송금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17일에 검찰총장에 공식 내정됐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 경제지 법조 출입 기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김만배 씨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누나를 내세워서 사준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만배 씨의 뇌리에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내지 서울중앙지검장 존재에 대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 수사 내용이 하나 더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대선 과정에서 말 그대로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는 식의 주장을 윤석열 당시 후보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만배 씨가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 뭐가 됩니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되고 특검 수사 대상에는 바로 그 허위사실 공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 내용이 하나 더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눈여겨볼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그 전원 말고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의 조치인데요. 대장동을 수사해온 검찰이 2023년 2월 16일자로 바로 이 연희동 주택에 대해서 몰수 보전 조치를 했고 이 조치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몰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몰수의 대상은 범죄와 관련된 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근데 검찰이 몰수 보전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김만배 씨의 대장동 관련과 연관되어 있다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의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김만배 씨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검찰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몰수 보전 조치까지 내렸다라는 건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연희동 주택 매입의 진상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다, 검찰은. 그런데 지금까지 입을 꼭 닫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 독골라미님,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진다. 이혁수님, 우연이었지. 흐흐흐. 그때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점점점. 신원섭파님, 이거 조사해보면 뭔가 줄줄이 딸려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3186님, 필연 같은 우연이었네요. 까루님, 우연치고는 딱딱 뭔가 맞았네요. 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게 JB가 지금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몰수 보전 조치를 검찰이 했었다. 네. 근데 왜 지금까지 입을 꼭 닫고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궁금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또 이런 보도가 나오면 보통 검찰이 해명을 하기 나름인데 어제 해명이 없었죠. 네. 추가 해명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출한 두 개의 장면이 있는데요. 자, 먼저 권성동 의원의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전하길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2번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툭 치고 가더라. 이렇게 전했거든요.
자, 여기서 알았다라고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의아했는데 이어서 임종득 의원 전원이 나왔습니다. 임종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여론이 있으니 총리 지명과 관련해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메시지가 분명하죠? 그죠? 자, 지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임명동이 표결에 들어갈 거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하나를 좀 전해드리고요. 네, 또 다른 한 장면은 어떤 건가요? 군사 전문가죠. 유용원 의원이 전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귀옛말로 추경에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이 빠졌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식적 경로로 요청해달라고 했다라고 유용원 의원이 전했는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공식적 경로가 뭘까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공식 경로는 예결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고 그걸 관찰하면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예결위가 언제 열리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각각 이춘석, 한병도, 김교흥 의원을 선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뭐라고 요구를 해왔습니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걸 최종 거절한 셈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예결위 보이콧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식 경로를 통한 요청은 물 건너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협조를 할까요? 협조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결국 표결로 이렇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질지 퇴장할지 오히려 이게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도영님은 이런 궁금증을 보내주셨네요. 권성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야당이었을까요? 선배 마음이었을까요? 뭐 사람 마음을 어떻게 여기서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농식품부가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 계획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난 13일에 제안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아시죠? 네. 이거하고 비슷하게 노동자에게도 저렴한 점심을 제공하자 이런 취지의 사업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각각 노동자 1인당 적게는 1,000원 내지 많게는 2,000원을 지원해서 최대 6,000원 싸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우선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벌써 촌철님들 오 좋으네요 라고 올려주고 계신데 네. 뭐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에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래도 반사 불에 튼튼이라고 점검할 건 점검해야죠. 자, 직장인의 경우 보통 월급에 식대가 포함이 되죠. 만약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칩시다. 대상 노동자들 그러면 식대 깎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설마 아니겠죠. 이런 건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조삼모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지자체도 참여하고 또 1차 대상이 산업단지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구내 식당이나 단지 내 식당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예 음식 가격을 그냥 메뉴판에서 그냥 낮추는 오히려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식대와는 별개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숙한 어른님이 현장 노동자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반면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프레님, 근데 이것도 직장 든든한 회사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타란티노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거, 정규직 비정규직 뭐 나눠지고 이러는 거 아닌겠죠? 이게 이제 산업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내니까 그 산업단지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은 전원 대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